안녕하세요. 인본TV입니다. 오늘은 간질, 즉 뇌전증에서 해방되는 음식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우리 주변에는 간질 환자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간질 환자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하나는 졸도형이 있고 하나는 신경이 뒤틀리면서 아, 몸에 경련이 많이 일어나는 간질 환자 등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간질은 졸도를 단순히 하는 것도 있지만 몸을 심하게 떨거나 또는 입에서 거품이 날 정도로 놀라는 그런 현상들이 주변인들을 안타깝게 하기도 하는데요. 이 간질 환자를 제가 여러 번 음식 치료법을 통해서 고쳐본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간질 환자들은 이제 체질학적으로 보면 수기가 많이 들어차여 있는데 수기 음식을 많이 먹고 어, 목기가 약하여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간헐천이라는 것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물이 가득 차게 되면 일정 기간이 지나서 압력이 높아지면 치솟아 오르는 것처럼 동작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 일정한 에너지가 쌓이게 되는데 그 에너지가 순환이 되지 않고 배설이 되지 않게 되면 일정 부분이 차올라서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 그 압력이 그 해당하는 부위에 치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졸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몸을 뒤틀게 하고 신경이 내 마음과는 다르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질 환자들은 균형적인 것을 맞추는 것이 치료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 모든 나타나는 현상들은 에너지가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화나는 마음 또는 신경질 나는 마음, 그 다음에 어떠한 나의 심리적인 어떤 우울증, 불안감 이런 것조차도 에너지가 없이는 그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에너지는 모든 것이 음식으로부터 출발이 되고요. 음식의 균형이 깨지거나 음식의 밸런스가 맞지 않게 되면 특정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간질입니다. 간질 환자들은 평생을 그 원인을 찾지 못하거나 또는 신경계의 문제로만 단순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의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치료의 방법은 단순합니다. 그 간질을 일으키게 하는 나에게 주어지는 간질을 일으키게 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음식의 물질을 찾아서 그것을 취하지 않고 섭취하지 않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간질을 일으키게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음식들을 보면 특정한 에너지가 편중되게 되어 있는 에너지로 태어난 분들이 많고요. 선천적으로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나다 보니까 어, 내가 그런 에너지를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면서 특정 음식, 특히 부모님이 습관적으로 제공해 온 음식에 치중되어서 그렇게 간질이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간질을 일으키는 음식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그 음식만 제거를 하고 해당하는 종류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음식을 제거를 하게 되면 섭취를 하지 않게 되면 간질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여주 이천 쪽에 간질을 한 30년 정도 하신 분을 고친 적이 있는데요. 간질이 일어나지 않자 그 간질을 하던 버릇 때문에 더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간질을 안 하게 하니까 그게 더 이상하다라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게 습관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 같은 경우에는 해산물을 즐겨 드셨고요. 그 수기가 강력하게 많은 해산물을 즐겨 드셨고 그 해산물에 인해서 간질이 온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죠. 그랬는데 해산물을 완전히 끊고 또 해당하는 수기의 음식인 차가운 음식들을 완전히 끊고 나서 그 간질이 나타나지 않자 상당히 놀라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아토피든 어떤 질병이든 비만이든 원인이 없는 질병은 없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면요. 그것은 현상값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꼭 인지하시고요. 간질이 치료 안 된다거나 간질이 해결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철저하게 음식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단은 맥주의 원료는요, 차가운 성질의 보일이죠. 보일이고요. 호프라는 호수로 향을 낸 것이 이제 맥주입니다. 그래서 발효 음료이기도 한데, 발효 술이기도 한데, 이 보리는 차가운 겨울을 지나서 태생한 식물로서 성질이 매우 차갑고요. 거기에다가 맥주의 그 탄산이 시원한 성질을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알코올 성분과 같이 결합돼서 전달력이 빨라가지고 우리가 한 잔을 탁 들이키면 온몸이 시원해지는 것 같이 갈증이 해소되고 빨리 냉각시켜주는 장점은 있으나 반대의 경우를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지나치게 냉각이 돼서 그로 인해서 소화불량이 걸린다든지 급체를 한다든지 저체온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를 드시게 되면 특히나 차가운 체질은 급체나 급냉증이 올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혈관계나 심장이 약한 분들이 더욱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몸이 뜨겁기 때문에 맥주를 먹어서 시원하게 해야 되는데 이와는 반대로 이 차갑게 되는 이 냉각되는 증상 때문에 그 차가운 체질들은 더 차갑게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급냉증이나 저체온증으로 인해서 뭐 입술도 창백해지고 시퍼래지고 그 다음에 고통스럽게 명치의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특히 몸이 차가운 사람이 차가운 에어컨 아래에서 차가운 어떤 분위기에서 맥주를 마신다든지 추운 겨울날 차가운 곳에서 맥주를 마시는 경우에는 아주 뭐 확률적으로 발병의 확률이 너무 많죠. 그 발생하는 그 빈도수가 결국에는 차가운 조건과 차가운 음료와 그 다음에 내 몸의 상태가 차갑다라고 하는 것이 삼박자가 맞으면 굉장히 심각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저체온증은요, 잘못하면 사망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술 드시고, 이제 인사불성 되셔서 바깥에 주무시다가 저체온증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의 이런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선천적으로 체질에 화기, 그러니까 불의 기운이라고 하는 심혈관계가 약하고요. 열을 보존하고 흡수하는 음토라고 해서 비위의 기능이 좀 약한 분들이 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의 보존력이 약한 분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번 점을 참고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잘 체하시거나 그 다음에 잘 이렇게 배가 차가운 느낌을 갖는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질들은 쉽게 체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차가운 곳을 싫어하고 찬바람을 쐬면 감기에도 잘 걸리는 체질이기도 합니다. 보통은 이제 겨울생들이 조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다른 계절에 태어났어도 차가운 체질로 태어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러한 현상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차디찬 맥주 한 잔을 먹고 급체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한번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뭔가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쇠질학상 강력한 화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급체와 급냉증으로 이렇게 시달릴 때는 빨리 조치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고통이 가중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가중되는 것이 중첩적으로 통증이 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압박감 정도 수준이었다가 나중에는 너무 극심한 통증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식품치료법의 원리에 의해서 푸드닥터인 정대희 박사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요, 가까운 커피 전문점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우선 에스프레소 3샷,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커피 원액을 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사약을 먹는다는 기분이 들겠지만 그 아주 쓰디쓴 에스프레소를 희석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드시면 됩니다. 그대로 드시고 그 따뜻한 기운 그리고 강력한 불의 기운인 그 화기를 담고 있는 그 에스프레소의 그 기능이 명치에 뭉쳤던 냉기를 풀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그 통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실험을 했고요. 여러 차례 증명할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블로그에도 팁으로 이제 꿀팁으로 올려놨었는데 어느 분이 그걸 찾아서 그거 보시고 실행을 하셔가지고 위기를 모면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요. 에스프레소가 이제 평소에 쓴맛이고 강하게 아주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이때만은 그 맛이 그런 쓴맛의 통증으로 오지 않습니다. 전혀 못 느끼시고요. 드시게 되면 오히려 구수하고 맛있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의할 점은요. 절대 설탕이나 시럽을 가미하시면 안 됩니다. 쓸 것 같아서 설탕이나 시럽을 가미하시면 그 열의 기운이 희석되고 열의 기운이 약해지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그 에스프레소 샷을 드신 후에 그 섭취 후에 한 30분 정도 기다리시면 풀리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음식을 드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되도록이면 차가운 음식을 드시지 마시고 따뜻한 물이나 또는 따뜻하게 조리되어 있는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음식이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나한테 맞는 음식은요. 정말로 약처럼 나에게 피와 살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건강을 유지하는 도움이 되지만 맞지 않는 음식은 굉장히 나한테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 치료 비법이라는 것들을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자연질서적인 어떤 원리에 의해서 아주 빠르고 쉽고 그 다음에 편리하게 내 증상을 완화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제 블로그에 그 감사의 글을 남겨놓으신 분의 글입니다. 어머니가 술을 한 잔 드시고 급체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여기저기 찾아봐도 방법이 없어서 119 실려갈 뻔했는데 제 글을 보고 해결이 됐다. 라는 반신반의하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잘 해결이 돼서 너무 감사해서 어머니가 글을 남겨드려라, 감사의 말을 전해라 해서 글을 남긴다고 하면서 남겨놓으신 겁니다. 제가 그러면서 너무 기뻤거든요. 제 주변의 분들 중에서도 맥주에 급체하셔서 연락이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도 제가 이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해드린 분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그런 분들은요, 통증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들도 이거 잘 알고 계시다가 누군가 주변에서 맥주 먹고 급체, 저체온증이 발생하시면 이 방법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러한 꿀팁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면서 저도 행복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건강하고 이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지내시고요. 너무 덥다고 해서 그 차가운 음식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그 속을 버리는 일들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체해서 아까 말씀드린 급체나 저체온증에 시달리지 않고 통증에 시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좋은 내용으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